자, 이제는 건축법상의 적용행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건축법이죠. 그러면 적용행위라는 말을 갖다 했는데, 적용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이란 말이 있겠고, 대수선이란 말이 있겠고, 용도 변경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이제 건축이라는 적용행위 한번 봅시다. 앞서 건축법상의 적용 대상은 건축물, 공작물을 갖다 이야기했던 걸 가장 대표적으로 봤죠. 자, 그러면 대지가 있고, 그럼 여기 적용행위는 뭐가 있냐? 우선 건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축은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첫째가 뭐가 있냐면 신축이란 말이 있죠. 신축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일반적인 나대지가 있잖아요. 그죠? 나대지에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 그럼 당연히 이것이 신축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대지에다 건물 지면 당연히 신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여기에 건부지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이야.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전부 철거나 멸실. 자, 철거나 멸실입니다. 철거라고 하는 말은 인위적으로 없애는 걸 철거랍니다. 멸실이란 건 천재지변에서 없애는 걸 멸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철거나 멸실돼서 같게 지면 안 되고, 같게 지면 개축과 재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같게 지면. 그러나 얘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크게 짓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게. 그럼 만약에 이것을 갖다 같게 졌다. 그럼 만약에 같게 규모가 같게 졌다 그러면 여기 철거했다 같게 졌다 그러면 개축이라고 그래요. 개축. 멸실돼서 같게 졌다 그러면 재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또 여기에 전부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를 갖다가 해서 크게 졌다면 증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런 경우 볼 수 있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종된 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래서 크게 대문 담장을 먼저 쌉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주된 건물을 갖다 이 안에다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된 거에 요게 주된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된 거고. 그래서 종된 것에 주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자체도 신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신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증축이란 말 있죠. 증축이란 말은 건물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에 보면, 자, 옆으로 늘어나든 위로 늘어나든 층수가 늘어나든 무조건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면적,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것, 또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연면적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늘고는 것도 역시 뭐라 한다? 증축이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층하는 것도 증축입니다. 그러면 건물인데다가 대문 담장을 쌓아도 그것도 역시 증축이라 볼 수 있어요. 대문 담장 쌓아도.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여기 있는 증축이란 말은 그렇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축과 재축이 있습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가서 몇 개 이상을 갖다 볼 수 있냐면 3개 이상. 3개 이상을 가서 뜯어온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한다는 게 아니라 3개 이상을 갖다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3개는 동질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그 중에 그래서 종전과 같은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뜯어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뜯어고칠 때 그 자체를 개축이라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본다 할지라도 그겠죠.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 일부는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한옥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지붕틀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있는데 그 지붕틀 범위에 석가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지 않도록 형태를 유지하도록 대주는 걸 석가래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걸 뭐란다? 개축,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재축이란 말 있잖아요. 재축은 우리가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시되는 것인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재축이라 할 때 앞서 여기는 인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인위적. 이쪽은. 그러나 여기는 지금 천재지변. 재해로죠. 근데 동시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면 연면사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다. 연면사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수, 층수, 높이가 가자는데 자, 여기 보세요. 건물의 동수, 층수, 높이 이것이 가자인데 자, 이게 모두 종전 규모 이하 된다. 우선은 종전 규모 이해야 된다는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보시면 종전 규모를 갖다가 초과하는 경우에 자, 여기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이 법 또는 조례에 의해서 모두 적합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일정한 경우는 초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초과 가능한 경우인데 자, 이런 게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2층짜리를 줬습니다. 자, 여기 A동 있고 B동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습적인 침수가 돼. 그래서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만 진다 그러니까 또다시 매번 침수에 노출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안 되니까 여기를 갖다가 1층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냐. 1층을 피루티 구조로 하고 위에다 건물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층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상 봤을 때 전체 피루티 구조 뺀다 할지라도 높이는 올라간 거 아닙니까? 또 높이다 여기 뭐 우리가 피루티 구조를 제외시킨다 해도 어쨌든 전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갖다 또다시 이걸 피루티 구조라고 옆에다 지니 차라리 이놈을 위에 올려가지고 조례가 허용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위로 올려도 돼요. 그럼 뭐는 변함이 없어요? 연면적 합계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볼 수 있게 이하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전이란 뜻이 바로 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전 자, 여기가 4번지, 5번지, 6번지 땅입니다. 근데 여기 건물이 아주 옛 건물로서 아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렇게 걸치도록 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철거 위기. 철거 위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을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나대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 나대지고 여기가 건물이 있는 데로 갔다. 그럼 자 봅시다. 얘를 일로다 옮겼어. 그럼 같은 대지에 옮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대지로 옮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축이 돼요. 신축. 그 다음 만약에 요걸 갖다가
요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얘는 증축이 되는 거죠. 증축.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얘를 철거하든 뭐든 옮겨하는데, 자, 철거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겨요. 동일한 대지에 요쪽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바로 이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전. 이거는 신축. 얘는 증축.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느냐?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해체해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개축이 될 수도 있죠. 응? 다 뜯어갔다 하면 신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같은 대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야기한다. 이걸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 뭐라고 쓰면 하나의 건축이란 5가지 내용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자, 해체해서 가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요를 해체하지 않냐고 동일한 다른 대지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2번 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 높이만 올라왔어요. 증축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 건축물인 대지 안에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켰다. 층수 증가도 증축이라는 걸 알겠죠. 다음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한다. 동일한 범위 규모 안에서 다시 축조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 하면 재축. 자, 그래서 볼 수 있어요. 멸실했으니까. 그 다음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 규모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건 개축이라고 그러죠. 개축.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 대수선이라는 게 있죠. 대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요 구조부 등을 갖다가 볼 수 있겠고 건축물의 외부 형태 등을 갖다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자체를 우리가 증설 해체한다 또는 수선 변경한다 이렇게 봅시다. 증설 해체나 수선 변경한다 이걸 갖다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요 구조 등을 갖다가 증설 해체 또는 수선 변경한다 그래놨죠.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래놨습니다. 근데 여기다 왜 등자를 붙였느냐? 자, 우리가 주요 구조를 뭐라고 우리가 암기하면 되냐면요. 주요 구조는요. 내기, 바보, 지, 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걸 갖다가 주요 구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갖다 첨가시켜서 등자를 붙였느냐? 등이란 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등을 집어넣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의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다. 수선 변경. 여기가 가져갈 때 보면 여기는 동일성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규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규모. 동일성과 규모. 지붕 틀을 갖다가 3개 이상 수선 변경했다 한 말은 그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붕 틀을 갖다 하나를 뜯어 고쳤다 그러면 개축이 되는 거죠. 개. 그렇죠? 또 2개를 뜯어 고쳤다 역시 개축이 돼. 그러면 지붕 틀 하나, 보 하나, 기둥 하나 그러면 3개잖아요. 그래도 개축이 되는 거예요. 개. 동일한 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대수는 우리가 왔을 때 증계, 재해에 해당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9가지라고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4개, 그 다음 여기 5개, 그래서 9개를 갖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방화벽을 구획하는 거예요. 방화벽을 구획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규모로 따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 지붕틀입니다. 지붕틀을. 그 이때 지붕틀은 우리가 수선 변경한다 그럴 때는 몇 개가 아니면 3개가 있어요. 3개 이상. 그 다음 여기 기둥도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오늘날 이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는데, 자, 이걸 뭐라고 고쳐야 될 거냐면 경관지구 같은 걸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국은 필요 없고 다라는 건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과 관련되겠죠. 외벽과 관련돼서 볼 수 있습니다. 보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내력벽, 힘받는 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력벽을 얼마냐? 30제곱미터 이상. 나 여기 마감 재료. 자, 요 2가지는 우리가 30제곱미터 이상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주계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주계단. 그래서 여기서 숫자적 개념이 나온 게 있죠. 지붕틀을 3개, 기둥을 3개, 그 다음에 여기 볼을 얼마? 3개. 그래서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또 마감재 30제곱미터 이상, 주계단, 피난계단 당연히 먹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증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수선으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내력벽 벽면적을 30cm 이상 해체 변경했다. 당연히 30cm 이상이니까. 나 2번 건축물의 전면부의 창문틀.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의구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담장 배경. 자, 이제 앞으로 미관지구가 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경관지구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지만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면 건축물의 방화벽을 위한 벽,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변경, 수선하는 행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방화벽은 규모랑 상관없다 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주요 구조민 경계벽을 수선한다. 당연히 대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행위는 신축이라고 건축이라는 5가지로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로서 크게 보면 2가지로 다 보는데 그걸 9가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는 용도 변경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용도 변경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용도가 원래 29개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개의 용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시설이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의 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군이 있다면 이 시설군은 용도군에서 시설군은 9가지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가지, 29가지가 9가지 시설군으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서 가면 됩니다. 그럼 이 용도 변경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저랑 약속하자고요. 누구라고? 대장소관청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냐? 특자, 시장, 군수, 구청, 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특자란 건 특별시 자치도 자치시를 얘기한단 말이야.
이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잖아요. 그래, 요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장소관청 그랬는데 그들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고 허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데가 뭐냐? 우리 갔을 때 자산 전문 영육 근거기. 자산 전문 영육 근거기 그랬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이게 가장 높은 시설, 최첨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럼 여기 봐요. 이거는 그 밖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밖의 시설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 봤을 때, 자, 이거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그러니까 동물, 식물. 그러면 동물원,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사나 퇴비사나 온실이라든가 화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생산적인 거죠.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대장소관청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가져갔다 그럼 뭐 하면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다 우리가 개발로서 투기가 이루어지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행위? 투기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바로 허가받도록 해서 그만큼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대장소관청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자 뭐가 있느냐? 자 산업 등 시설이 있어요. 산업 등 시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산이 많은 자, 위산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 위산자. 산업 등 시설인데 이거는 산업 등 시설. 자. 위에 산이 많은 자는 자 엄청 속쓰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이 너무 쓰리다 보면 공창 창자가 빵꾸가 나는 공차이라요. 창자 빵꾸 나면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 위험물이란 말이에요. 위험물 처리. 그다음 사는 요걸 갖다 하는 거. 요거는 과거에 분묘 쓰레기 그것이 자원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고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그다음 창고가 있어요. 묘지 관련 시설이 여기 있네요. 묘지 관련 시설.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운수 시설. 이거는 장례 시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같은 시설군이라는 거죠. 같은 시설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다음 여기 보면 전기통신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이라는 것은 전기통신. 그럼 전기통신실은 우리가 외울 때 전기통신은 방전된다고 외우시면 되겠죠. 방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 하냐? 방송통신 발전시설 이렇게 되는 거죠. 방송통신. 전기는 방전된다. 자,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해도 방전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 집회시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떼거리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모이는 거. 그래서 좀 나쁜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여러분 봐주세요. 자, 문종에서 낙관을 찍어주면 떼거리처럼 보입니다. 왜? 돈 분배 받으려고. 문화 집회시설 얘기하는 거고 종교시설을 얘기합니다. 종교시설. 자, 문화 집회, 종교, 그다음에 위락시설. 놀라도
때가 치면 놀아야죠. 그다음 관광휴게시설. 자,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자, 즐겨. 자,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종시설, 위락시설, 위험이고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다음 이제 뭐가 있다고 쓰면 우리가 영업시설군이 있습니다. 영업시설 갖다 얘기한다면 이 영업시설 갖다 얘기한다면 뭐가 생각나느냐. 세일즈맨을 연상하시면 돼요. 세일즈맨은 판매가 운명이요 숙명이요 고통이다. 이다. 고통이다. 자, 이걸 잡았는데 자, 판매시설 요거는 운동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에요. 자, 이게 옛날 고시원이란 말이야. 지금은 고시원인데 그걸 뭐예요? 다중생활시설이죠. 숙박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시설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으로서 다중생활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가 운명의 숙명의 고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세일즈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 우리가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복지시설. 그 이와 같이 교육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교육복지시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교육하는 거죠. 교육. 그래서 한번 반말 좀 하면 되겠죠. 야, 그렇죠? 자, 야영장시설 있죠. 응? 너 교수야 그러면 되겠죠. 노교수. 자, 여기 보면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노교수들이 많습니다. 잠시만 마지막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영장에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게 근자로 썼습니다. 그럼 뭐 근주기 이렇게 하고 근린생활시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린생활. 그럼 근린생활시설은 뭐가 있냐면 1종 있고 2종 있습니다.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이 있어요. 1종, 2종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주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주거 업무시설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머문다, 머물 거, 거자가 그냥 머문다 이런 뜻을 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상하기 좋게. 그 머무는 데는 주택 머무는 거죠. 여러분 회사도 머무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뭐야? 업무시설이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겠고 공동주택이 있겠고 업무시설이 있겠고 교정 군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들이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신고,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허가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응용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약에 시흥동 3번지에다가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 갖다가 건축 허가 받아서 자, 건축 허가 받아요. 3번이 딱 있는데 이것이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여기다가 바닥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갈비집을 차리려고 그래. 그래서 갈비집을 차리면 그럼 이건 일반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허가권자가 누군가 하는 걸 갖다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건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금천구청장한테 내가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그리고 착공했으면 신고하고 그 다음 사용 승인도 누구한테 받는 거죠? 금천구청장한테.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가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요? 금천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장에다가 기재를. 그러면 건축허가 받았으면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여기서 갈비집을 했죠. 갈비집은 일반 음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했을 때 근생 아닙니까? 근생. 근린생활시설. 근생이 근린생활시설. 그래 근린생활시설에서 근생이고 2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갈비집 하다가 갑자기 광우병이 터지는 바람에 망해. 그럼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다른 업종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럼 업종인데 이 건물에 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못 등장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머릿속에 연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을 단란주점을 차리려고 그래. 단란주점. 그럼 단란주점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까지는 2종 근생입니다. 근데 여기 바닥 면적이 1000이잖아요. 150제곱미터까지 2종 근생인데 자 이게 1000이잖아요. 150이에요. 자 근데 이건 1000이잖아요. 그러면 위락시설 아닙니까? 그 위락시설이면 이 근생 건물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건 위락시설이니까 앞서 있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위락시설 하면 여기 속하죠. 문화집회시설 합니까? 그 이거 갖다 문화집회시설로서 가져가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금천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고 또 가서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문화집회 아래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문화집회시설로서 여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위락시설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재는 누가 해준 거예요? 대장 기재는. 직권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거죠. 금천구청장이. 자, 근데 단란주점을 또 친구 와서 다 먹고 외상하고 망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시원을 차려.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여기 고시원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숙박시설은 아래 시설이네요. 그렇죠? 그럼 아래 시설이니까 이게 숙박시설 아래니까 가서 신고하면 돼요. 네, 여기가 1000을 넘었기 때문에 가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시설 중에 숙박시설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치는 건 누가요? 금천구청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알아서. 그 다음 내가 이거 안 되니까 고시원이 안 돼. 그래서 가서 슈퍼마켓을 차려. 잡화점. 근데 잡화점이지만 실치 1000제곱미터 넘었잖아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가 일종 근생이고요. 1000제곱미터서들은 무슨 시설이냐? 판매시설입니다. 그럼 판매시설이면 같은 시설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허가도 신고도 받을 일이 없어요.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장상에서 고쳐주세요 하고 내가 대장상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대장소관청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서울특별시장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랑 관계인가요? 구청장이랑 관계 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넘게 가져간다. 그럴 경우는 가서 설계를 갖다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설계. 그다음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넘게 되면 사용 승인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설계가 안 가져오는 게 있어요. 허가 대상을 가져오면 신고 대상은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처럼 우리가 바닥 면적 500제곱 미만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역시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것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저는 판매시설을 참고로 갖다가 자 이쪽 봅시다. 판매시설을 갖다가 이쪽으로 봐요. 판매시설을 참고 위로를 갔죠. 그럼 허가 대상 아닙니까? 그다음에 니은은 숙박시설을 위락시설. 여기 숙박시설을 위로를 갔죠. 그러면 당연히 허가 대상이겠죠. 다음 장례식장을 자 무슨 식장? 장례식장을 뭐라 했습니까? 종교시설로. 자
장례식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종교시설 밑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라는 거 알겠죠. 다음 의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었다. 의료시설 교육 같은 시설 구하니까 대장상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거지 뭐 허가도 신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일종 근생을 업무시설 바뀌었다. 일종 근생 업무 밑으로 갔네요. 그럼 신고해야 되나? 그럼 신고하는 것은 디귿과 미음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기타의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주, 자기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 들어서 스스로 공사를 책임지는 자를 뭐라 한다? 건축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설계자란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의 의도한 바에 따라서 지도도 하고 자문하는 사람을 갖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시공자가 있죠. 시공자라는 것은 건설 공사를 하는 자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다음 공사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서 자 건축물, 설비, 공작물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한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또는 공사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조업자, 유통업자를 갖다 강화시켰다는 것도 꼭 좀 여러분들 연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해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조업자라고 또 자재를 판매하거나 이를 유통시키는 사람, 현재 납품하는 사람을 유통업자라고 한다. 볼 수 있겠죠. 자, 지하층이라는 것은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런 말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걔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걸 마찬가지겠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근데 A, B가 꼭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높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바닥의 윗면서부터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를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층고, 층 높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 H라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자, 요게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요 놈이 요것의 2분의 1 이상. 만약에 4m 하면 요게 2m 이상서부터 하면 되죠. 2, 3. 근데 1.5m 그러면 지하층이 아니라 1층이 되는 거죠. 그럼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꼭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앞서 주유구주부 뭐랬어요? 내기, 바보, 지주라고 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를 아셔야 되겠죠. 그다음 리모델이라는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자, 앞에 어도는 똑같습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순환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도 들어갔다는 거? 개축도 들어갔다는 거. 나 이제 발코니란 말은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에 안축하는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같은 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발코니를 갖다 베란다고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란다는 건 건물의 바닥 면적 차이 때문에 나온 공간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좀 조심해 주면 되겠고요. 건축에 대해서 중요한 실내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설치하고 그 재료를 뭐라면 실내 건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건축법령상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 그랬죠. 모두 다 되네요.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배수시설로 재료,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환기시설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자, 다 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건축법령상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얼마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100m. 1번이 틀렸네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되겠죠. 다음 리모델링이란 건축을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해서 대수나 일부 증축. 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축도 포함시킨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리한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어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건축주라 한다. 맞죠? 자, 우리가 건축법이 전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법의 전면 적용이냐 아니면 일부 적용하는 거냐 배제냐 이것 중에서 자 봅시다. 건축법이 전면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이 왜 전면 적용하느냐? 개발과 관련돼 있다면 전면 적용받는 원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개발과 관련돼 있다. 그럼 개발과 관련돼 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땅덩어리는요. 자 봅시다. 우선 용도 지역으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누죠. 그 여기는 전면 적용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개발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개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적용받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도 가능한 것이 있죠. 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이게 개발할 때 잘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행정구역으로서 우리끼리 약속하자고 저랑요. 행정구역으로서는 어디냐? 우리가 동이 있겠고 읍이 있습니다. 면수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섬이다 그러면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 전면적이 맞는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 외의 경우는 일부를 정해요. 그러니까 일부 적용한다는 반대로 해석하면 적용 배제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우리가 대도는 건방대지 이렇게 하면 돼요. 큰 도덕은 건방지다. 대도는 건방대지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대한민국 어디 가나 모두 공통적으로 반드시 적용받을 게 있어요. 주의할 것. 어디 가나 전면적으로 다 좀. 자, 우리가 이거죠. 자, 뭐냐면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어디 가나 다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건축법령상 건축법에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철도 선로부지. 야, 이건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히 필요 없겠고. 고속도로 통행 지금 적용받지 않죠? 3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지역이 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랬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지역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경우는 당연히 뭐였어요? 맞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었어요. 개발 아니죠. 도시역 밖이지 않습니까? 도시역 밖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죠. 이거 대지 분할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다음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 제한 규정, 건축선 있잖아요. 건축선 적용받지 않는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재단의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급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상 자 용적률은 대한민국에 다 정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는 건방대지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건축법 완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특례가 있어요. 특례는 부유식 건축물이 있겠고 부유 우리가 그 한강에 보면 두 개의 그 섬이처럼 떠 있는 건물 있죠. 세빛둥둥 자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리모델링 대비해서 미리 자 리모델링 대비해서 공동주택을 갖다가 짓겠다면 리모델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짓겠다면 가서 용적률 1조 높이에 대해서 얼마냐면 1.2배 완화시켜준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